안녕하세요. 토익 독해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오늘 2주차 1차 시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토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토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도 교재가 없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냥 수의 일치라던가 뭐 시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제 좀 또 기본적으로 좀 쉬운 거지만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워밍업을 해봤던 시간이죠.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수업을 이번 2주차를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다 찍어 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게 녹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폴더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막상 올리려고 봤더니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뭔가 좀 그 프로세싱이 좀 지난번에 할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뭐 설마 하고 말았는데 안 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여러 번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30분을 씨름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 녹화된 파일 올린다고 뭘 하나 깔으면서 바이러스 차단용 프로그램이 하나 깔리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USB를 꽂을 때마다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고 지워봤죠. 그랬더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녹화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저도 녹화 다시 또 힘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바로 명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 하면 여러분, 명사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뭐예요? 그렇죠.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명사 같은 경우 이번에 명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명사, 그 다음에 뭐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자, 용어를 이해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 문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명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질문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먼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박스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박스 밑에 명사 자리에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뭐뭐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바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췄으면 천재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 중에서 명사와 관련이 있는 문법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뭐 시제라던가 수의 일치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시제는 아무래도 동사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관련이 있었던 거는 바로 수의 일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 잘 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명사랑 관련이 있는 문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명사랑 아주 친한 애 하나 있는데 바로 관사이죠. 자, 이 관사는요. 자, 뭐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정관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더는 뭐라고 불러요? 정관사라고 불러요. 자, 정해진 걸 부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I like an apple.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바로 딱 그 사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가리켜요? I like the apple인 거죠. 결국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정해진 거죠. 이거는 얘는 안 정해진 거죠. 이게 바로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명사랑만 관련이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랑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서 명사 역할을 대신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박스 안에서 설명했었죠. 이거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문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렇게 명사가 생물, 무생물의 이름인데 얘가 참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랑 얽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명사는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라고 나와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 셀 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요. 그런데 셀 수 없는 거에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수 때문에 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수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즉, 영어는 단수는 단수대로, 복수는 복수대로 뭔가 쓰임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명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일 때 관사를 다 써요. 자, 그런데 어하고 어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부정관사가 되고요. 글씨가 예쁘게 안 되네. 더는요, 정관사예요. 정해진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뭐 아까처럼 I like an apple, I like the appl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I read a book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책이지만 I like the book 그러면 이때는 제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를 쓰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책 하나를 샀어요. I read the book 그 책을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는 더가 들어가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요. 관사, 어하고 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셀 수 없기 때문에 어하고 어는 붙일 수 없어요. 커피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하고 어를 사용하면 틀리게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도 관사, 더는 사용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I like coffee 어하고 어는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일 때는 나 그냥 커피 좋아해 이렇게 되는데 나 바로 그 커피 좋아해. I like the coffee가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명사가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외워야 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money 이런 것들 세는 거 아니고요. information 이런 거 안 세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들과 함께 쓰이는 표현들, 특히 숫자 관련된 것들도 외워둬야 되는 건 거죠. 함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안 쓰이게 되면 보통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어색하다고 말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사 관련된 문제는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가사명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늘 복수를 쓰는 것. 셀 수 없는 걸로 쓰는 것들. 큰일 날 뻔했네요. 셀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토익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니까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암기를 해야 되는 건 거죠. 이거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have to receive information. 잘 썼네요. We have to receive on information. 안 되죠. information s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셀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대신 셀 수 없는 명사라 하더라도 어하고 어는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더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뭐도 가능합니까? 바로 소유격도 가능하네요. 이게 바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가지 예로 접속, 접근, access예요. 얘는 unaccess 아니라는 거죠. machinery, 기계류니까 아니라는 거죠. furniture, 가구니까 아니라는 건 거죠. 우편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얘네는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가는 게 뭐가 가죠? 레터가 가거나 패키지가 가거나 이런 게 가는 거죠. 패키지, 레터가 가능하죠. 얘네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표적인 애가 되다 보니까 얘는 셀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 자,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가산 명사와 함께 쓰는 표현보다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는 수량 형용사가 적대요. 적으니까 외워두기 쉽겠네. 가산 명사 및 불가산 명사와 모두 어울릴 수 있는 표현도 같이 정리해 보자. 정리. 저는요,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라 그러죠? 아니요. 정리를 잘해서 확실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맨날 정리하면 안 돼요. 정리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자, 그럼 불가사의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죠. much라던가 little이라던가 less 같은 거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 lot of라던가 all이라던가 some이라던가 more 얘네는 가산명사나 또는 불가산명사 둘 다 쓸 수 있죠. most 대부분에 이렇게 해서 얘네는 얘네끼리 써야지 어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자, 밑에 한번 보면 advice 앞에 much 많이 넣었죠. 자, advice는 아까 셀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much를 썼고 equipment도 셀 수 없는 거에서 all을 썼었죠. 자, 이참에 한번 우리가 아까 셀 수 없는 거에 또 뭐 있었어요? access도 있었고, 그 다음에 furniture 있었고요, machinery 있었고요, equipment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아, 여러분이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이거 제가 낼 거거든요. 그래서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에 나왔던 예문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교재 밖에서는 시험에 안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메모했어요. 불가산명사 시험 나온다. 항상 쓰는 거. 또 시험에 나온다고 메모했으니까 시험에 또 내야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게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all과 명사의 사용법인데요. 자, 이가 좀 구분이 all 플러스 명사랑 older랑 all of랑 자, 이때 of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older 사이에 of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다 복수로 쓰였어요. 얘네가.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all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얘는 좀 특수한 것, 특정한 것, 정해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all people in the group are from Europe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유럽에서 왔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all the people을 썼다는 얘기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특정한 사람들임을 알려주기 위한 어떠한 내용이 앞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리딩을 할 때는 특히 이제 토익 시험을 볼 때 앞에 분명히 제시가 됩니다. 어떠한 인물들이 한정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게 되면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걸 얘기할 경우에는 all 플러스 명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most도 있고요. some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문제풀이가 나왔네요. 우리, 그럼 문제풀이도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 일단, 문제풀기 전에 이 녹화를 살짝, 방송을 살짝 누르세요. 강의를. 그런 다음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열고 저랑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지 안 시키고 계속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정지시키고 풀고 제 얘기를 듣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1번.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답을 먼저 한번 맞춰봐요. 자, 1번에 뭐가 여러분 에이브리 하셨어요? 썸 하셨어요? 지금 고민되죠? 나갑니다. 자, 답은 썸이에요. 자, 이유는 뭘까요? 에브리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퍼니처 같은 단수가 오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eryone, 그쵸? one 셀 수 있죠? one 먼저 쓰니까. 근데 furniture는 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every랑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ome을 쓰는데 앞전에서 금방 뭐였습니까? some은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둘 다에 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the manager requested. 자, access로 했어요. approach로 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건데 당연히 이거는 access가 돼요. 왜? approach는 관사언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관사가 필요 없죠. 왜? 셀 수 없는 불가산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A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요.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였어요? 불가산이에요. 근데 뭐를 쓸까요? another를 쓸까요?
예, 얘는 뭐예요? 앞에서도 한번 썸처럼 마찬가지로 불가산이거나 가산, 그러니까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는 거 둘 다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어나더는 왜 안 되냐고요? 에브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바로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오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러기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어요? 불가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토익을 찍는다 그러죠?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 자리, 역할, 단어, 자리, 역할, 쓰임. 자, 이런 거를 다 잘 알아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문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찍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리나 역할이나 쓰임을 잘 알아서 찍는 거예요. 네,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걔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기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러기지는 불가산이란 말이죠. 근데 each, every 얘들 다 뭐 해야 돼요? 그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가 와야 되는 거고 a few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all은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0번이 되는 건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64페이지에 복합명사가 나오는데요. 자, 얘는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슈에 신발이 S가 붙죠. 그리고 가게라는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슈 스토어, 신발 가게. 이렇게 복합 명사, 명사가 두 개잖아요. 커스터머스 S가 붙고 만족이란 단어가 satisfaction에서 두 개의 단어가 있지만 커스터머 satisfaction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고객 만족.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합 명사인데 자, 이 복합 명사를 우리가 물론 단어를 두 개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단어 두 개를 합쳐서 아예 정해진 표현으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얘 뒤에 소개해 줄게요.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먼저 그리고 앞에 명사에는 복수를 사용을 하고 지금 위에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단수로 갔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savings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저축이란 뜻으로 쓰여서 savings bank에서 저축은행이에요. 자, 여기서 s가 없으면 저축행위가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요. saving bank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사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important. 뭐가 중요한 걸까요? important.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이 복합 명사의 수는 아까처럼 shoe store, 그쵸? customer satisfaction 이런 것들의 수, 단순지 복순지는 뒤에 명사가 결정을 한다네요. 그러면 자, 바로 커스터머 서베이. 자, 고객조사는 서베이는 설문조사, 고객 설문은 요거는 이즈가 쓰였어요. 왜? 얘가 지금 단수로 쓰였으니까. 만약에 얘가 복수라면 여기도 복수로 쓰이겠죠.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6배. 드디어 나올 거 나왔습니다. 요거 무조건 암기. 자, 저는요, 여러분, 요거 시험에 응용해서 낼 거예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들 바탕으로 단어를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셔야 되고, 자, 저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차피 토익을 공부를 하고 뭔가 좀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외워야 되는데, 자, 얘를 왜 외워야 되냐면, 자, 이게 제가 지금 가리키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애드버타이징 스트래티지 했을 때 광고 전략이죠. 보통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써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장, 비즈니스 트립. 비즈니스 트래블? 스피킹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문법을 다루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즈니스 트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arrival date 이거는 도착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endance를 record 해서 s 붙었다는 거 출근 기록 이런 거 중요하네. 그러면 아까 복합 명사에서 중요한 거 복합 명사의 수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바로
뒤에 명사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ttendance records를 쓰게 되면 records are를 쓸까요? is를 쓸까요? a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attendance records are very important. 그러면 출근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통 능력 할 때 여기에 S가 붙었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 외워둬야 되겠습니다.